힘내요. 여기서 내려가. 자, 이렇게 했는데 머리를 대볼게요. 그러면 허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거나 너무 라운드 숄더나 흉추가 후만이 너무 심하거나 목이 너무 거북목이 심하면 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육으로 따지면 이제 척추 기립근을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스쿼트를 하든 데드리프트를 하든 무언가 무거운 무게를 들 때 대부분 허리를 펴라, 허리를 잡아라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허리를 좀 꺾어서 힘을 먼저 좀 주고서 무언가 동작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 오늘 힙힌지랑 데드리프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힙힌지, 데드리프트 이제 사지를 좀 움직이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퍼포먼스 트레이닝 관련한 것들을 이제 올려드릴 건데, 일단 이게 가능하려면 코어 안정화 운동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신 분들이 넘어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힙힌지, 데드리프트 이런 것들을 지도해 드리기 전에, 알려드리기 전에 왜 이런 컨셉의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예로 들면 우리가 보통 데드리프트를 하면 가장 챌린지 받는 근육이 어디죠? 거의 백머슬 위주로 챌린지 받습니다. 그죠. 백머슬에 보통 우리가 데드리프트 하면 아프다고 느끼거나, 그죠? 많이 이렇게 자극이 오는 부위가 보통 어디죠? 허리입니다. 그죠. 보통 허리, 근육으로 따지면 이제 척추 기립근을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스쿼트를 하든 데드리프트를 하든 무언가 무거운 무게를 들 때 대부분 허리를 펴라, 허리를 잡아라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허리를 좀 꺾어서 힘을 먼저 좀 주고서 무언가 동작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웨이트를 하든 뭐 보강 운동을 하든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그것들을 계속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반복한 동작들이 결국에 우리의 움직임을 변형시키고 그것이 결국에 기술까지도 묻어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축구를 할 때 우리가 막 계속 뛰잖아요. 축구를 할 때 허리에 계속 힘이 들어오는 게 바람직한가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계속 허리에 힘이 들어오면, 계속 기립근이 이렇게 바짝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계속 한다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허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이나 뭐 자전거라던가 이렇게 길게 만약에 운동을 하는 이런 운동들도 계속 허리에 힘이 들어오면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데드리프트 할 때도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스쿼트 할 때도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심지어 로우 할 때도 허리에 힘 딱 바짝 줘놓고서 로우를 하면 우리 몸은 사지를 움직일 때 허리에 바짝 힘을 주는 것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움직임들이 몸에 배면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축구를 해도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점프를 해도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함께 트레이닝 센터가 생각을 하는 퍼포먼스 트레이닝, 퍼포먼스적인 기능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은 어떠한 한 근육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놓고 트레이닝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은 근육들을 쓰고 코어의 안정성, 즉 꼭 중립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어떠한 척추를 딱 고정시켜 놓고 코어 근육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지를 폭발적으로 효율적으로 지면을 밀어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운동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힙힌지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힙힌지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힙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봤듯이 척추의 중립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코어의 안정성을 좀 유지시켜 볼 겁니다. 자, 이 자세에서요, 우리가 키를 커지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용희쌤은 저랑 많이 일을 해서 힘 빼고, 자, 우리 보통 일반인들 버전으로 자, 키가 커져 볼게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가슴을 들게 돼요. 이미 가슴을 들거나 허리를 많이 꺾어 놓으면 흉곽이 들리면서 코어의 안정성이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힘 빼시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척추를 꺾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자, 실제로 제가 정수리 위에 머리에다가 손을 올려놨거든요. 제 손을 밀어낸다는 생각으로 살짝 당기면서 키가 이렇게 커진다는 느낌으로 기다리고 계시면 복부에 힘이 미세하게 살짝 팽팽하게 들어올 거예요. 지금 힘 살짝 들어오죠? 네. 내가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척추를 약간 길어진다라고, 우리가 전문용어 일롱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복부가 살짝 팽팽하게 힘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우리 배 한번 밀어내 볼까요? 그렇죠. 우리 저번 영상에 배웠던 것처럼 배를 딱딱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코어에 있는 근육들이 활성화되면서 딱딱해지면서 이 골반과 몸통을 연결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척추는 그대로 고정이 될 거예요.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힙힌지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힙힌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요 고관절을 접어 볼 건데요. 얘를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 잘하는 버전으로 앞으로 한번 접어 볼게요.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지금 보시면 고관절이 접히셔야 돼요. 허리가 굽어지는 게 아니고 고관절이 접혀서, 즉 골반이 앞으로 누워져야 돼요. 다시 올라오시고 다시 내려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요추에 움직임이 없으셔야 됩니다. 다시 올라오실게요. 자, 골반이 굴러가면서 꼬리뼈는 들릴 거고요. 우리가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척추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있으면 골반이 가는 만큼 척추가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하지만 골반이 가는데 어깨는 그대로 있고 골반만 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요추에 굴곡이 생기면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배 다시 정렬 맞춰주시고 배 빵빵하게 만들어주시고 골반이 굴러가는 만큼 내 어깨도 같이 가야 돼요. 다시 올라와 주시고 이렇게 해서 힙힌지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어깨는 그대로 있고 골반만 가볼게요. 그러면 허리가 꺾이면서 다시 오시고 다시 허리가 꺾이면서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허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코어의 정렬이 깨져버립니다. 자, 반대로 골반은 가만히 있고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요. 뭔가 접힌 것 같지만 사실상 고관절, 힙힌지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허리만 당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엑스칼리버가 필요합니다. 자, 엑스칼리버를 한번 대볼 건데요. 자, 손은 하나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 손은 요추 안에다 넣어주세요. 우리가 키 커지게 만들어 볼게요 하면 요추의 전만과 등뼈, 흉추의 후만이 적당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배를 빵빵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세 포인트가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뒤통수, 여기 흉추, 그리고 꼬리뼈, 천골 쪽에 이렇게 붙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앞으로 숙여 볼게요. 그러면 힙힌지가 잘 일어난다면 천골, 등뼈, 뒤통수가 다 붙어 있을 겁니다. 다시 올라오시고 한 두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접히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한 번 더 접히고. 자, 그대로 스탑. 이렇게 되면 우리 골반 앞쪽에 있는 근육들에 힘이 짱짱하게 들어올 거예요. 여기가 정확하게 접히는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올라오시고.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허리를 좀 꺾으면서 가볼게요. 허리를 이렇게 꺾으면서 가면 다시 올라오시고. 선생님 더 꺾을 수 있어요? 등 떨어지게. 네. 이렇게 쭉 하면 지금 등이 뜨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되면 허리를 과도하게 꺾었거나 고개를 너무 과도하게 들었거나. 다시 올라오시고.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다시 붙여주시고. 자, 이번에는 꼬리뼈를 떨어뜨려 볼게요. 힙힌지를 안 하고 허리만 굽히시면 이렇게 꼬리뼈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포인트를 다 붙여서 움직일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세 포인트 다 붙여서. 다시 올라오시고. 요게 잘 되면 이제 스틱은 빼주시고 한 번 더 가볼게요. 손은 이렇게. 네, 좋습니다. 다시 접어서.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힙힌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시고 제일 중요한 건 요추에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간혹 이미 척추가 많이 휘어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양옆으로 휜 거 말고 우리가 흉추가 너무 후만이 심하거나 너무 전만이 심하신데 만약에 통증이 없으시고 그 이외의 동작들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럼 그 상태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너무 흉추가 굽어 계신 분들은 스틱을 갖다 대도 안 닿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머리를 대볼게요. 그러면 허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대고 싶지만 너무 라운드 숄더나 흉추가 후만이 너무 심하거나 목이 너무 거북목이 심하면 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포인트만 붙이세요. 다만 두 포인트가 붙었을 때 얘가 유지돼서 움직여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를 꺾으면서 올라올게요. 꺾으면서 이런 식으로 요추가 움직임을 가지고 힙힌지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힙힌지는 이 정도까지 되고요. 자, 이제 한번 일어나는 거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힙힌지에서 일어나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힙힌지 접어서 골반 다 접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1cm만 엉덩이를 띄워볼게요. 자, 이렇게 딱 띄웠을 때 우리가 체중을 뒤꿈치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대부분 햄스트링이랑 무릎 쪽
그러니까 우리 허벅지에 요 무릎 쪽에 힘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약간 체중을 앞꿈치로 보내보면 놀랍게도 햄스트링 힘이 조금 풀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보다는 약간 위쪽 허벅지에 힘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체중을 뒤꿈치, 앞꿈치, 뒤꿈치. 자, 그럼 뒤꿈치는 햄스트링 힘 들어온다고 했어요. 살짝 앞꿈치로 가면 햄스트링 힘이 살짝 풀리면서 이쪽에 힘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무릎의 부담스러움이 굉장히 덜어지거든요. 그럼 이 상태가 사실은 기능적인 측면이나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밸런스예요. 그래서 약간 앞꿈치 쪽에 밸런스를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요. 좀 힘내요. 여기서 내려가. 자, 이렇게 해서 체중 약간 앞꿈치에 있고요. 그럼 햄스트링 대신 어디에 힘이 들어오냐면 그대로 지그시 바닥을 눌러주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관절에 있는 근육들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대로 바닥을 세게 밀면서 일어나 볼게요. 요게 데드리프트. 여기서 상체가 좀 더 세워져 있으면 스쿼트가 되는 겁니다. 운동의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앉아볼게요.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키 커지게 빵빵하게 잡아놓고 힙힌지 3포인트 붙어있게 요추 움직이지 않게 엉덩이 살짝 들어주고 체중 약간 앞꿈치 햄스트링에 힘 풀리면서 엉덩이에 힘 들어오고요. 지면 살짝 눌러주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게 정석적인 힙힌지예요. 자, 요거를 이제 의자 없이 한번 해볼 건데 의자에 앉지 말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 앉아볼게요. 앞에 고관절을 접는다는 생각으로 내려갑니다. 자, 요 상태 다시 일어나 볼게요. 그러면 고관절이 다 펴져야 돼요. 다시 내려가 앉아볼게요. 자, 지금 요거 무슨 동작 같아요? 다시 올라오시고. 요 동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내려가 볼게요. 데드리프트 동작과 비슷해질 겁니다. 자, 손을 뻗어주시고 그대로 밀고 올라오세요. 요러면 데드리프트 동작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일단 운동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일단 엉덩이를 진짜 잘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용이쌤을 벗겨놓고 우리가 고립 운동식 데드리프트와 기능적인 데드리프트의 차이점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힙힌지를 이용해서 데드리프트를 좀 해볼 건데 한번 잡아볼까요? 힙힌지 잡아서 빵빵하게 잡아놓고 어디만 보시냐면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우리 기능적인 데드리프트 할 거예요. 올라와 볼게요. 자, 그러면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다시 내려왔다가 두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코어를 안정화시켜 놓고 지금 기립근에 힘 많이 들어가요? 거의 안 들어와요. 왜냐면 코어의 안정성을 잡아놓는 건 전체적인 코어 근육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걸로 이미 충분하고요. 이 상태에서 움직임을 만드는 건 이 힙 근육과 그리고 상체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 광배근, 결국에 우리가 근막경선으로 봤을 때는 이 기능선의 근육들이 큰 동작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말 척추 기립근이나 이런 코어 근육들은요, 안정성을 잡아주는 안정화 근육으로서 쓰여야 되고 보조근으로서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체가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상체로 전달되는 그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근데 내려가서 이제 보디빌딩식, 우리 허리 꺾으면서 그 데드리프트 한번 해볼까요? 허리를 꺾으면서 올라와 볼게요. 이렇게 올라와 볼게요. 그렇죠? 다시 내려왔다가,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요추를 꺾으면서 올라오세요. 이 무게를 요추를 꺾으면서 여기에 움직임으로 무게를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려왔다가 꺾으면서 올라와 볼게요. 그러면서 골반의 범위를 다 쓰지 않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도 잘 쓰일 수 없어요. 물론 무거운 무게를 들면, 네, 쉬셔도 됩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면 너무나도 무겁고 하니까 당연히 엉덩이도 힘들어오고 다리도 힘들어오고 뭐 허리도 힘들어올 수 있어요. 꺾어서 운동을 했을 때. 하지만 우리가 기능적으로 코어의 안정성을 유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면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에 자극이 강하게 올 거고요. 허리 쪽에는 거의 아무런 자극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배가 아프면 아팠지 허리는 안 아플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데드리프트를 좀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에 보여드렸던 기능적인 데드리프트를 했을 때 우리가 스포츠 현장이나 기능적인 상황에서 결국 뭐예요? 허리 근육을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코어의 안정성을 확보해 놓고 사지를 움직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스포츠 현장에 다시 복귀하거나 재활을 할 때, 이럴 때 몸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트레이닝하는 목적에 훨씬 더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힙힌지 알아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스포츠 선수들이 힙힌지라는 동작을 통해서 경기 상황이나 이런 스포츠 퍼포먼스적인 상황에서 어떤 이점들이나 어떤 영향들이 좀 미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오늘 알아본 이 힙힌지의 컨셉은 결국에 우리의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립운동이나 보디빌딩식 웨이트 트레이닝은 어떠한 하나의 근육을 타겟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어떠한 하나의 근육만 떼서 쓰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반복하면 축구할 때도 그 근육만 쓰는 움직임, 농구할 때도 그 근육만 쓰는 움직임, 이렇게 몸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만 하나의 근육을 쓰는 것만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알려드린 힙힌지의 컨셉은 코어의 안정화를 만들어 놓고 사지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강한 힘을 낼 수 있게 사용을 하는 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우리 뇌가 코어에 힘을 이렇게 주고 우리가 사지를 이렇게 써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고 힘을 써야 되는구나 하는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트레이닝이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를 늘려줄 거고요. 선수라면, 그리고 내가 스포츠 매니아라면, 혹은 나의 몸의 기능을 좋아지게 해야 되는 재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일반인 분들도 내가 뭔가 몸에 불편함이 있다라거나 힘을 좀 잘 쓰고 싶다, 이런 기능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저번에 보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던데 곤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